9월 1일부터 10월 15일 청주문화제조창 일원에서 세계 57개국 3천여 점의 공예예술품을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덱스터 모델 오나라입니다. 인테리어 할 때 저는 딱 두 가지만 봐요. 커튼과 블라인드, 그리고 덱스터인지 아닌지. 덱스터가 만든 햇살, 바람, 휴식, 공간을 느껴보세요. 커튼 블라인드의 전문 브랜드, 이제 덱스터 하세요. 한솔 IMB. 회사 명함 만들 때 오프린트미, 가게 홍보물 만들 때 오프린트미, 디자인 못해도 오프린트미, 인쇄를 몰라도 오프린트미, 혼자서도 뚝딱 놀라운 인쇄 오프린트미. 몰라서 못 받았죠. 생각도 못했는데 환급 받아서 좋습니다. 모르면 손해본다. 더 낸 세금 돌려받자. 해움 더 낸 세금 돌려받자. 더 낸 세금 돌려받자. 더 낸 세금 돌려받자. 사업자 세금 환급은 해움 더 낸 세금. 사업자 세금 환급, 해움 더 낸 세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폭염, 폭우 지나자 가을 모기, 기승. 약국의 모기약 인기. 죽겠다 또 어김없이 깜깜한 밤 또 혼자 있네.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4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아이콘 죽겠다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폭염 폭우 지나자 가을 모기 기승, 약국의 모기약 인기였습니다. 올여름 모기한테 많이 물리셨나요? 이제 가을이 슬슬 오려 그러니까 모기가 막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 모기가 거의 여름에는 없다가 요때쯤 쳐서 지나니까 모기가 한두 마리씩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천장에 붙어 있다가 싹 내려와가지고 귓가에 이제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모기향을 거의 안 피웠다가 이제 전자모기향 피우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가을 모기가 독해요. 이렇게 9월에 모기가 급증하는 이유가 폭우 때문에 물웅덩이가 늘어나면서 모기가 생성되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래요. 오히려 30도 넘는 날씨에는 활동량이 엄청 줄고 좀 서늘해지면서 활동이 증가한답니다. 여름 모기든 가을 모기든 정말 싫은 존재죠. 예,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또 나가서 저녁에 운동하거나 산책하는 분들 많은데 요럴 때 모기한테 엄청 뜯깁니다. 잘못 물리면 댕기열이나 말라리아 같은 감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여름 지났다고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또 선선하다고 뭐 이제 한강변이나 뭐 산책로 같은데 벤치에 앉아 계시다가 모기 물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자리 다 어디 갔냐? 그쵸? 잠자리가 모기 엄청 잘 잡아먹죠.
자, 오늘은 잘못된 월요일,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가 잘못된 청취자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볼 꼴 못 볼 꼴 다 겪고 인생 밑바닥을 전전하는 정용국 씨가 이 대본이 너무 심하네. 써있어서 읽었는데 전전하다니요. 자, 아무튼 정용국 씨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찐 현실 상담을 해드리니까 고민이 있는 분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세요.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생중계되니까 편한 걸로 골라보세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 텐에서 드리는 선물 금요 게스트 지혜 예인이가 소개해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톡스앤필에서 썬블럭, 무한리필 통큰 갈비에서 식사 이용권, 잇몸 건강 위에 유니메드에서 유니덴탈 올케어 치약, 잘 식힌 치킨마루에서 신메뉴 식스팩 교환권,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 넘버원 케이크 맛집 빌리엔젤에서 달콤 고소한 당근 케이크, 넥스팜 코리아에서 메타 초임계 소팔 옥타, 이탈리아 유산균 이큐벤에서 프리미엄 면역 유산균, 토탈 뷰티케어 이지로로에서 프렌트리 저자극 선크림, 주식회사 하비코리아에서 EPL 축구 카드 박스, JW 생활건강 피톤케어에서 피톤치드 가득 차량용 방향제를 드리고 있으니깐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배성재의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가 착을 만났습니다. 착착 착착 안전운전엔 착 착착 착착 걸을 때마다 착 포인트가 착착 착한 생활 착착 착 하면 되는 세상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앱에서 만나요. 서비스 유의사항 확인. 메디카 코리아 우리 모두 화이팅! 우리 함께 손을 맞잡는다면 모두가 따뜻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겠죠? 건강을 연구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우리 모두 화이팅! 메디카 코리아. 걱정은 저 멀리 날려버리고 행복은 더 크게 느껴봐 걱정 없이 행복한 인생 후본 현대생명 걱정 제로, 행복 맥스. 후본 현대생명 원할머니 오셨다. 원할머니 보쌈 자기소개하기 수육 따끈따끈 김치 아삭아삭 족발 쫄깃쫄깃 배달 빨리빨리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완성 도시락도 원할머니 보쌈. 디폴트 옵션이 뭔데 요즘 다들 난리야? 몰라. 몰라도 됩니다. 삼성증권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면 알아서 켜고 알아서 굴려주니까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오란색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오란색 비타민C 들어갔고 칼로리는 낮아졌네 칼로리는 낮아졌네 오란색 비타민C 오란색 TV에서 우연히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봤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저도 아이 엄마다 보니 마음 같아선 당장 달려가 밥 한 끼라도 해주고 싶은데 당신 대신 유니세프를 보내세요. 75년 경험과 전문성의 유엔기관 유니세프. 믿음이 가네요. 대리 불렀어? 티맵 대리 순식간에 배차 완료 티맵 대리 18% 더블 적립 티맵 대리 평균 18전의 배차 최대 18% 더블 적립. 티나게 좋다 티맵 대리 퀵슬립 쿨쿨 퀵슬립 퀵슬립 더운 여름에도 잘 자요 퀵슬립 택배로 받는 롤팩 매트리스. 퀵슬립 떡볶이 콜 요볶이 콜 떡볶이 사러 갈 때 요볶이 요즘에 떡볶이는 요볶이 떡볶이는 너도 나도 요볶이 요볶이를 찾아줘요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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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 태연이 사랑하는 또 하나의 제로는? 제가 사랑하는 또 하나의 제로, 나랑드 화이트 콤부차 출시.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1231님, 베디 전 보육교사 실습 중인데 하기 싫어요. 베디가 대신 해주세요. 왠지 베디랑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하기 싫다니요. 그러면 보육교사가 되기 싫다는 말씀이신가요? 직업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만두실 것도 아니고. 예, 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배성재는 제육교사라고 하신 분 있고 8384님, 저희 아들이 요즘 K리그2에 빠져 있어요. 매번 직관하며 다니는데 왜 여기는 골대녀처럼 경기를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냐고 묻더라고요. 베디 몸이 10개라 여기저기 중계하시면 좋겠네요. 그 해설은 항상 있는데 K리그2도 전경기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해설자는 항상 있습니다. 방송 중계가 없냐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중계한 사람이 없냐고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딜레이가 좀 있겠죠. 현장에서 들으시려면. 그래도 매번 직관하시면 대단한 거네요. 지금 K리그2가 승격 전쟁이 장난 아닙니다. K리그2도 관중 엄청 늘었고요. K리그1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번 시즌 K리그 완전 터졌죠. 6531님, 이번 주 주말 해외파 풍년입니다. 손흥민 해트트릭, 황희찬 시즌 2호 골, 홍현석 멀티골, 조규성 도움, 정우영 1도움, 배준호 스토크시티 데뷔전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해외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일일이 챙겨 볼 수가 없어요. 거의 해외파들 시차 따라가면 24시간을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어요. K리그 보고 그러면. 그리고 또 오전에는 저기 MLS 가면은 막 메시 경기하죠. 오전에도 봐야 되죠. 장난 아닙니다. 예. 일단 뭐 손흥민의 해트트릭이 최고였고요. 그리고 유럽파들 다 잘했고 배준호 선수가 대전에서 스토크시티로 바로 넘어갔는데 아니 가자마자 군계 일학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예, 스토크시티 뭔가 추억의 팀이잖아요. 또 지금은 아직 일부 리그 못 올라왔지만 승격 꼭 시키길 바랍니다. 1664님, 베디도 K리그 카드 구매해 보셨나요? 저는 포항 스틸러스 팬인데 포항 선수들은 잘 안 나와요. 저랑 카드 교환하실래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보니까 K리그 카드가 요즘 뭐 핫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한 2박스가 있더라고요. 좋은 건가? 좋은 건가요? 이거 다 열어야 되나요?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드러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베텐에서 매주 근황을 알리고 있지만 아직도 누군지 알려지지 않은 듣보 게스트. 오늘 대본이 왜 이래? 듣보요. 오늘 뭐 메인 작가한테 잘못한 거 있나요? 이상하네. 예. 네. 아까 보니까 밑바닥을 전전한다고 쓰여 있지 않나? 예. 밑바닥 전전 듣보. 정영국 씨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듣보 게스트 정영국입니다. 아니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옛날 감성이 살아났나 봐요. 예. 듣보도 오랜만에 듣네요. 굉장히 무례한 말인데. 근데 뭐 그렇게 썩 낯설지가 않은 게 많이 들어봤습니다. 작가가 악귀에 쓰였나? 가을 모기만 독한 게 아니라 가을 솔로 작가도 독하네요. 전 근데 약간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걸 또 좋아합니다. 잘 된 적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게 친숙해요. 이런 표현들이. 네. 채팅창에 먹보 DJ와 듣보 게스트라고 하시면 있고 이걸 또 라임을 맞추네. 야, 답이 없네 이거. 예, 예. 네, 큰일 났네. 유혜경님, 정영국님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이에요?
이게 진짜 왔다고 이 문자가? 예, 일반인은 아니신 것 같은데 어떻게 SBS 라디오에 출연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나왔냐고 굉장히 나는?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배성재 씨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재 씨가 꽂아줘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네. 예. 일반인인데 이제 약간 예전에 방송을 했었고요. 설명한 자체부터가 벌써 듣보다 잘못됐지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나와가지고 지금. 너무 돌린다고 하시면 있고. 네.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 네, 자영업자입니다. 예, 그냥 출연한 겁니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 예. 연반인. 그냥 예. 출연했습니다. SBS 어떻게 출입하신 거냐고 물어보신 분 있어요.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먹보와 듣보 웃긴데. 어울립니다. 예. 네. 문영주님, 정용국님 목소리만 듣다가 보라로 얼굴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얼굴 선이 고우셔서 당황스럽네요. 얼굴 선이요? 보통 할머님들한테 많이 쓰는 표현인데 네, 오늘 대체적으로 잘못됐네요. 예. 네. 천주연님, 용국 씨 방금 검색해서 사진을 처음 봤는데 상상한 이미지랑 달라서 놀랐어요. 목소리만 들으면 머리숱이 많은 인터넷 소설 남주 느낌이었는데. 머리숱이 많다고요? 네. 물론 항상. 실제 얼굴도 잘생겼어요. 머리숱 많은 솔직히 전 이 멘트만 눈에 들어옵니다. 없다는 얘기죠? 네. 세 분 다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다 찝어주셨네. 예. 예. 고평의 곱자가 고울 곱자인가요? 라고. 곱디고 할 때. 그래서 고평이구나. 새로운 해석이네요. 그래요. 네. 잘못된 문자들이 많이 오네요. 잘못된 출연자가 있으니까. 뭐 듣보 게스트는 뭐 어디 가서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서. 예, 저도 목소리만 들으면 사실 좋다는 분들 많은데 이제 성재 씨는 다 알잖아. 안 들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 그래요? 안 보는 걸 추천드려요. 옆에 예. 저도 있습니다. 예. 네. 듣보 먹보. 예. 자, 네. 고평이 최고님, 이분은 아는 분이네요. 문득 궁금한데 고평은 직업란에 개그맨이라고 쓰세요? 아니면 곱창집 사장님이라고 쓰세요? 아니면 땡튜버라고 쓰세요? 오늘 뭐 검찰이야 왜 이래 오늘? 아니 직업란에 뭘 쓸 게 뭐가 있어? 직업란 이게 예.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을 받을 땐 자영업자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개그맨이면 설명을 해야 돼요. 프리랜서는 돈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공공기관은 자영업자다. 출입할 때는 개그맨이다. 그런 거죠. 방송국 출입할 땐 개그맨. 네, 자영업자 출입 안 되니까. 이유는 그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네요. 네.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고요.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원 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0376님) 30대 여잔데요. 네. 10살 연하가 계속 좋아한다고 들이대서 지금 썸을 타고 있습니다. 데이트 비용은 제가 다 내고 있지만 제가 더 많이 버니까 그건 괜찮은데요. 제가 꼭 엄마인 것처럼 친구들 만날 때 용돈을 달라고 해요. 어려서 이해는 가는데 계속 이러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썸을 그만둬야 할까요? 좋네요. 뭐가 좋아요? 아니 그냥 상담 자체가 좋아요. 이런 사연 좋아합니다. 그래요? 평범한 사연 별로 뭐 느끼지 않다 보니까 30대 여자분인데 20대 남자를 만나면서 10살 차이 나서 용돈을 달라고 한다. 좀 있으면 엄마라고 부르겠는데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처음에는 뭐 돈 내는 게 나쁘진 않다. 근데 앞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금액이 갈수록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 돈 10만 원이었는데 한 30, 좀만 더. 카드 혹시 되나? 이런 느낌. 이건 연애가 아니고 거래다. 거래다? 그렇죠. 모종의 거래다. 모종의 거래다. 네. 뭔가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남녀 커플이 만났을 때 10살 차이 난다 그러면 10살 차이나? 이렇게 많이 놀랍니다. 솔직히 그렇게 정상적이거나 많은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돈으로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잘라내거나 돈을 내가 더 많이 벌든가. 내가 돈이 많으면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데이트를 사는 거다.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이제 젊고 난 나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내가 돈이 많다면 신경을 안 쓸 텐데 자꾸 이제 버는 거에 비해서 자꾸 영역을 침범하다 보니까 이제 내 생활도 빠듯해지는 거죠.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부당 거래가 아니라 부담 거래인가요? 부담 거래죠. 이렇게 이제 썸을 타기 시작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예. 전 처음부터 썸도 아닌 것 같고 아니에요? 예, 그냥 접근이다.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게 보통 연애 기간이 여기서 좌지우지가 되는데 어느 정도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친해진 다음에 이렇게 돈 얘기가 나오는 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자마자 이제 데이트 비용 내는 걸 당연히 생각을 하고 돈 달라고 얘기한다. 솔직히 난 또 그걸 줬다. 이러면 이제 썸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네. 임차인, 임대인 이런 느낌 살짝 나는 거죠. 월세처럼 계속 깎아 나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진짜 TV에 나오는 사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뭐 저기 잘못된 그 무슨 사랑과 전쟁 이런 보통 데 이제 나오는. 남자분들이 많이 지급을 하죠. 잘못되죠 그러다가 다 잘못되고 가장 박살나고 이런 경우가 흔히 연애 그 사건 중엔 많이 없잖아요. 약간 그렇죠. 독특한 케이스긴 하는데 저는 솔직히 금액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금액을 안 적어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이게 한 10만 원 밑에는 솔직히 상관없는데 이제 이 친구가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여자분을 믿고 일도 안 하지 않나. 그럴 수 있습니다. 야 누나 카드 줬어 괜찮아 이렇게 돈을 받아서 자꾸 딴 데 쓰면 정상적인 연애는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말 그대로 ATM 기계 되는 거고 여기서 빌려서 진짜 여자친구 줄 뜻이라고 하신 분 있고. 줬죠 이미. 줬고 아니 용돈 받아가 데이트 비용 써 기념일날 더 큰 선물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아직까지 안고 가신다는 얘기는 제 생각을 밀어봤을 때 남자분이 좀 약간 잘생기지 않았나. 뭔가가 좀 있습니다. 아하. 예, 확실한 무기가 있다. 예, 갑자기 막 오징어한테 돈 나가고 이러잖아요. 예. 상태가 좀 괜찮았어요. 좀 참았던 거지. 썸와머니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거 솔직히 썸을 뭐 그만둬야 될까가 아니라 이제 그만둬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머릿속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빌려줬던 건 다 받아내야 되나요? 안 줘요. 아이 왜 그래 또. 아 그래요? 돈은 줘야 받는 거죠. 다 썼는데 누나? 아이 엄마 왜 그래. 이렇게 된 수가 잘못되는 거지. 우리가 엄마한테 쓴 돈 다시 갖다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예, 엄마는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아들은 당연히 뭐 당연하다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입장이다 보니까 이거는 없어지는 돈입니다. 아하. 이제 주식 같은 거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돈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라진 돈이다. 못 찾아.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여자친구분을 생각을 할 겁니다. 여자친구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봐야겠다. 친구들끼리 작전회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 아하.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약간 거래 쪽으로 많이 가죠. 잘못됐습니다. MZB라고 하신 분이 있고. 뭐 슬픈데요 이거는. 네. 베텐 듣는 여자분인데 10살 어린 남자와 뭔가 썸을 타는 능력 있는 분인데. 남자 20대 초반이라고 보면 약간 철이 없을 수 있는 나이기도 하고 이제 한번 붙으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조심 잘 하셔야 돼요. 얘가 날 왜 만났을까라는 걸 집에 와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나를 왜 좋아하지? 그게 이제 누가 들어도 납득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럼 그 친구도 아직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수요일에 후기 기다리겠다고 하신 분 있고. 네 기다리겠습니다. 이건 연애가 아니다. 네 연애가 아니죠. 거래다. 자 이분께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돈이 필요할 땐 연상 만나서 용돈 받자. 제일 확실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일반 사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한 일침 쏴드릴 거고요. 먼저 윤선비님. 저는 요즘 헬스를 다니는데요. 헬스 트레이너는 운동도 잘 알려주고 마음에 드는데 자꾸 보조제를 사라고 권합니다. 안 산다고 하면 기분이 상해 보여서 자꾸 눈치가 보여요. 어쨌든 운동할 때마다 만나야 하는데 보조제 계속 안 사도 될까요? 보조제 드셔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쵸? 먹어본 거 있는데 센 건 안 먹어봤고 그냥 프로틴 정도? 저는 그냥 맛있는 거 딸기 그쵸? 쉐이크, 그쵸, 초코 맛있어요, 쉐이크. 저도. 네. 예. 그런 거 이제 갖고 다니면 솔직히 먹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약간 좀 이렇게 겉멋이 살짝 있지 않습니까? 예. 나 운동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맛있어서 먹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사고 싶어서 사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갈 때마다 이 트레이너분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싫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다니기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저 같으면 솔직히 좀 그만둘 것 같습니다. 너무 불편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회원님 왜 갑자기 자꾸 사라 그러잖아. 됐어요. 그냥 나갈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파는 이유가 자기가 권했을 때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만 더 얘기하면 좀만 더 친해지면 샀었으니까 이분한테도 얘기해봐야지.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좀 있나 봅니다. 아하. 한 30% 먹는다든가. 30%나요? 네. 많이 먹죠. 먹는 건데? 네. 왜냐면 눈탱이니까. 피라미드 트레이너. 7만 원에 이제 팔고 원가 2만 9천 원 되니까 그걸로 이제 트레이너보다 돈을 더 번다. 네. 부수입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은 부수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헬스 트레이너한테 PT를 받으시는데 불편하다면 솔직히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저도 솔직히 얘기는 못해요. 이거는 그만 파세요라고 얘기를 못하다 보니까 옮겨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거는 뭐 배탈 난다고 하는 건 어떠냐? 아, 나 이런 거 먹으면 배탈 나요. 아, 그럼 이제 배탈 나시면 그때 한번 다시 새로운 것도 나왔거든요. 이번에 배탈이 안 나는 걸로 하나 나왔어요. 그 사람의 아이템은 무궁무진합니다. 어떻게든 맞추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소를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편하게 운동하고 가서 건강하게 돌아와야 되는데 자꾸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가는 의미가 없고 나중에 보조제 사다 보면 헬스비보다 돈 더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근단계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뭐 그런 식으로 떼먹는 건지는 전혀 확인된 바 없으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떼먹을 것 같습니다. 남는 거 없는데 열심히 파는 사람은 없어요. 네. 배탈약도 껴드려요라고 하시면 있고. 그 어떻게든 판대니까 이게. 예. 그래서 힘들어요. 저는 전혀 이런 걸 당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예. 형제 씨는 왜냐면 딱 봤을 때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어디 가서 또 소문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고 안 살 것 같은 관상이 있습니다. 저는 달라 그래요. 아, 달라 그래요? 더 맛있는 거 없나요? 그 음식점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 아 이거 말고 좀 질렸는데 더 맛있는 거 없냐고. 야, 예, 저는 오히려 더 추천해달라 그래가지고 계속 받아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파시는 분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회원님 이제 이거 수입이 안 돼가지고 계속 찾아오라 그래요. 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홍재 씨 같은 사람들도요. 네, 더 맛있는 거 좀 찾아내라고. 그때부터 이제 폭풍 검색을 하는 거죠. 자, 윤선비님께 용국이의 일침. 몸은 트레이너, 직업은 잡상인.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베텐의 공식 입장 아닙니다. 네네. 예. 자,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 듣고 돌아옵니다.
자격증을 따자 기회는 반드시 온다. 주권금융 자격증을 따자 취업은 반드시 된다. 세무회계 자격증을 따자 우리 꿈을 이룰 때까지. 국가기술 자격증 온라인 퀵포털 이패스 코리아. 뮤지컬 곤투모로우, 격변의 시대, 혁명가, 암살자,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왕. 그들이 꿈꾸던 내일, 그곳은 갈 수 없는 나라. 강필석, 최재훈, 고훈정, 조형균, 김재범, 신성민, 백형훈, 윤소호. 뮤지컬 곤투모로우 10월 22일까지 광림아트센터 BBCH홀. 어디 갔다 와? 아침 조깅. 나 요즘 헬피를 관리하거든. 헬피? 다양한 건강 미션에 완료할 때마다 포인트 나오지? 건강 습관 생기지? 벌써 100만 유저가 다운받았는걸? 이름이 뭐라고? 헬피. 나만의 건강 루틴 헬피.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세요. 물가야, 넌 언제까지 오를 거니? 월급아, 넌 왜 그대로니? 저기요, 저는 그대로입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딜라이브 인터넷. 통신사와 동등한 기가급 인터넷이 월 10,000원대 그대로. 방송 결합 할인도 오케이. 딜라이브 1644-1100번.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주니어에서 국가대표로 새로운 시작마다 힘이 되었던 건 최고의 잠을 만들어준 베스트 슬립. 그래서 전 이번에도 베스트 슬립이에요. 손현재가 선택한 신혼 침대 5-star hotel mattress. 베스트 슬립. 5성급 호텔의 편안함.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그린워싱이란 마치 환경 친화적인 제품인 것처럼 부풀려 홍보하는 걸 말합니다. 한 환경단체가 390여 개 기업들의 SNS 계정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10곳 중 4곳이 그린워싱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방식이었을까요? 페트병 라벨에 보호 대상인 해양 동물 그림을 넣어 홍보하면서 정작 페트병이 일으키는 해양오염 정보는 누락했다거나 자사가 만든 마크를 마치 친환경 인증인 것처럼 활용했습니다. 가장 흔한 방식은 자연 이미지를 남용하는 건데 전체의 51%나 됐습니다. 그린워싱으로 적발된 사례는 지난 3년 동안 5,000건 가까이 됐다고 하네요.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객의 생활을 편리하게 초혁신 디지털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스트 10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 듣보 정용국입니다. 네, 먹보 배성재입니다. 어울리는데 이거? 예, 네. 왜 자기들만 신나는 얘기하는 건데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정용국 씨는 다 비방용이니까요. 비방용 멘트 살짝 털었습니다. 예. 네. 자,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고민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네. 자, 강근주님, 여동생이 있는데요. 제 여동생이 제 절친이랑 사귀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친구로서는 좋은데 워낙 바람기가 많은 친구라 고민스럽습니다. 만나지 말라고 해도 어차피 안 들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게 나을까요? 그래도 여동생한테 말이나 해볼까요? 이러다 우정도 우애도 다 잃을까봐 걱정입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나 여동생도 이미 이 사연자님은 머릿속에 없다. 보통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일단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사전 통보 없이 걸렸네? 괜찮아. 뭐 어때?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오빠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됐어. 오빠한테 얘기해야 돼. 그 말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걸리면 대충 넘어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정도 우애도 다 잃을까가 아니라 없었다. 채팅창에 여동생은 사람이라고 생각도 안 했을 것이다. 야, 이게 만나서 여동생한테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게 먹힐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으면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동생한테 동생아, 내가 너한테 진짜 별로 말 안 거는데 이거 얘기할게. 뭔데 얘기해봐. 내 친구가 좀 바람기가 사실 좀 있어. 할 얘기 다 있어? 꺼져.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솔직히 있잖아. 왜? 네 여동생이랑 같이 있으니까 빨리 끊어. 알았어. 자신의 입장이 좀 있고 위치가 있으면 이게 약간 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전혀 처음부터 신경 안 쓰고 진행됐던 부분이라 저는 이렇게 되게 어떤 말을 할지 고민하셔서 얘기한다는 게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습니다. 네, 잘못됐죠. 그렇군요. 혼자 네. 심각한 거죠.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친구가 바람기가 있는 거는 뭐 눈으로 봤을 수 있고 여자친구는 여동생은 뭐 내가 눈으로 봐왔으니까 되게 친하다, 잘한다 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일단 넌 혼자구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포인트다. 일단 이 강근주님 오빠는 혼자겠죠? 네, 그렇죠. 네, 너나 연애해라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분은 이제 사연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연애를 오랫동안 못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의 바람기를 확인만 했었고 얘기를 들었었고 이런 건데 아직까지 혼자 계신 거 보니까 여러모로 씁쓸한 사연이 왔네요. 영향력 없는 오빠가 보내는 사연입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친구는 바람기, 넌 발암기. 바람이라고요? 예. 예. 자, 아무튼 넌 연애끼도 없다. 친구 잘생겼나 보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람기가 있다는 거는 잘생겼다는 뜻이다. 그럴 수 있고 약간 뭐 평범한 것보다 약간 그 이상일 수 있다. 근데 여동생도 그 바람기 있는 친구가 이렇게 딱 선택한 거 보면 어느 정도 인물도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죠. 그냥 심보가 꼬인 거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유전자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 여동생은 예쁜데 나는 잘못했으니까. 몰빵형. 예.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괜히 이런 얘기해서 긁어부스를 만들지 말고 그냥 착한 오빠로 착한 친구로 남아있는 게 제일 낫다. 태클을 그럼 걸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축구 경기인데 심판이 아닌 관중이 반칙이야! 그럼 그냥 무시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심판이 들어야 반칙이지. 그쵸. 네, 관중석에서 반칙. 관중 몇만 명이 이거 옐로우 카드예요. 페널티. 네. 알았으니까 본인 입장 알았으니까 그만하시고 이런 느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리 심판 눈 떠라 뭐 이렇게 외쳐도 신경도 안 쓰죠. 자기는 객석에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모르지 않습니까? 대신 이건 할 수 있죠. 부모님한테 고자질할 수는 있죠. 부모님이 됐어 알아서 네 일이나 해. 부모님도 안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착한 아들, 착한 오빠, 착한 친구로 남자. 네네. 그게 제일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먹보와 듣보와 놀리는 바보라고 하시면 있고. 쓰리보네요. 차단해드립니다. 네. 예. 자 그러면 강근주님께 용국이의 일침. 여동생이 어디 가서 오빠 없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야, 니네 오빠 없어 괜찮아. 얘기해도 돼. 언제부터 허락만 섰다 그래. 예. 네. 자 취해지지 말자. 자 5277님 성별 미상입니다. 자주 가는 떡집이 있는데요. 단골이라 그런가 사장님이 닫고 서비스 떡을 주십니다. 근데 서비스라는 것이 그렇듯이 안 팔리고 맛없는 떡을 끼워주세요. 걸렸네. 그리고 저도 먹는 떡만 먹어서 서비스로 주는 떡은 손이 안 가더라고요. 결국 버리게 되는데 혹시 서비스 받기 싫을 때 거절할 방법 있을까요? 좀 약간 헷갈리는 게 떡집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가서 포장이나 아니면 가져오는 테이크아웃 시스템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매장에서 드시나 봐요? 근데 매장에서 보통 가져올 때 이제 좀 껴주신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살 때. 그래요. 이제 서비스라는 게 내가 유난히 뭐 갑자기 되게 핫한 사람, 인플루언서, 뭐 연예인 이런 거 아니고 많이 사지 않았는데 서비스를 줬다. 이거는 일단 잘못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가 나갈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단골이라서. 단골이라도 그게 금액이 되게 작으면 떡이라는 개념이죠. 혼자 3만 원치 안 살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거기다가 서비스로 떡을 준다는 게 누가 봐도 좀 아침에 나왔는데 상품 실패한 그런 것들 껴주지 않습니까? 채팅창에 미운 놈이다. 뒷설명 필요 없고. 속담. 예. 요거는 보통 이제 그런 경우는 있죠. 사장님 서비스 안 주셔도 돼요. 이게 제일 편합니다. 그냥? 예. 왜냐면 사장님 저 서비스 안 주셔도 돼요. 아까 뭘 좀 먹어서 이렇게 이제 말이 좀 길어지면 구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얘기를 해야 돼. 길어지면 들키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찹쌀떡인데 사장님 서비스 안 주셔도 됩니다. 네, 저 혼자 먹을 거라서 이 정도만 얘기하면 사장님도 눈치챕니다.
아 이거 안 먹히네. 아예 맛없는 거 아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기분 안 상하게 할 거면 먼저. 예. 근데 사장님이 안 줄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분위기 어색해지는 상황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유심히 보고 계시다가 내가 주문한 떡 말고 다른 떡이 들어가 있을 때 사장님 서비스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때부터는 안 줍니다. 네, 그런 거죠.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안 주셔도 돼요. 이게 제일 편하죠. 네. 저도 가끔 이제 누룽지 드릴 때 있는데 누룽지 안 주셔도 돼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 있어요? 있더라고요. 오, 신기한 손님이네요. 성재 씨는 신기할 수 있잖아. 네네. 그런 손님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볶음 안 주셔도 돼요. 네. 그래요? 뭐 이렇게 놀래? 뭐 이렇게 놀래? 신기하네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가게 업장 입장에서는 안 주니까 편한 거고 손님도 굳이 내가 억지로 먹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서로 편한 거고. 그래서 이제 말 한마디만 하면 기분 좋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전혀 상관없죠. 채팅창에 용국이 형네 집에 가서 떡 사면 곱창을 서비스로 준다. 저희 그 정도라고요? 단가 안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이 떡은 다른 손님한테 어떻게든 처리해야 됩니다. 그 손님 이제 끌어안고 가는 거죠. 네. 이순복님, 옆집 아저씨가 자꾸 저희 집 택배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집에서 택배를 뜯어보고 다시 저희 집 앞에 놔둬요. 집에 가져가기 전에 택배 운송장을 먼저 확인해달라고 좋게 얘기해도 계속 택배를 뜯어봅니다. 너무 스트레스인데 용국님이 옆집 아저씨한테 일침 좀 날려주세요. 이 아저씨 심각하네요. 왜 그런 거야 이거? 일단 도난이잖아 이거는. 네, 도난이 다시 또 갖다 놨잖아. 약간 좀 애매합니다. 내가 확인만 했다. 예. 이쪽 옆집 주소를 뭘 오기로 했나? 그런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받기 좀 민망한 거를 옆집 네. 주소로 오게 한 다음에 내가 이제 뜯어보고 배대지로 쓰려고 그랬던 건데. 네. 자꾸 이제 뭐가 하나 그러면 오기로 했나 보다. 뭘 받으려고 했던 건가요? 네, 뭐가 하나 이제 와야 되는데 이제 아저씨라 그랬으니까 가정이 있다고 치면 와이프한테 걸리면 작살나는 게임기. 게임기 큰 거 비싼 거 있지 않습니까? 뭘 하나 질른 거야. 그래서 이제 주소도 비슷하니까 뭐 201호, 202호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옆집에 그 계신 분의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꾸 뜯어보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직업은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범죄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 뜯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좀 참다가 집으로 한번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이 있다고 치면 그 가족들이 다 모여 있을 시간, 그 시간에 들어갑니다. 미리 땡 칠게요. 굉장히 상스러운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상황이 상스러울 것 같아서 아저씨 얘기 끄시는 거지 뭐. 예. 네 거 아니야 이거. 얘기해야죠. 어르신이어도. 예. 어르신일수록 상스러울 것 같아서. 이게 요즘에 또 이렇게 몇 번 참다 가도 좋게 얘기해도 좋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아저씨가 웃긴 게 그런 사람들의 또 입장이 또 있더라고요. 네네. 왜 뜯어보는 도대체?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있을 때 혼자 1대1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가족 앞에서 그분의 이제 그동안의 행각을 언박싱하는 거죠. 네, 그만 뜯어라 이제 진짜. 참 여러 가지 한다 이렇게. 아무튼 그 깽판이라는 마지막 엔딩을 보고 싶지 않으면 이 옆집 거를 가져갈 이유가 없거든요. 택배 갖다 주시는 분이 애매한 자리에 놔둘 리도 없고 거기 그렇죠. 이미 송장에 써 있고. 예. 뭔가 물건이 오고 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럼 미리 얘기를 해주든가. 너무 궁금한 사람인가 세상이? 그러니까 언박싱 중독도 아니고 이걸 왜 뜯어요? 이걸 만약에 그 뭐 예를 들어서 옆집에 사시는 이분이 지금 성별 미상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뭐 성별이 서로 다르다. 네. 그러면 이거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이미 범죄 아닙니까? 이미 범죄고. 네. 이건 큰일 납니다. 항상 옆집 아저씨가 문제예요. 신고하면 이거는 먹힙니다. 그렇죠. CCTV가 있다 보니까 귀찮잖아. 또 옆집이고. 네. 그러니까 제가 세상을 살아봤을 때 여러 이제 뭐 서류 작성부터 시작해서 경찰서 접수 이런 거보다 쌍욕이 더 잘 먹힙니다. 야 적당히 해 이제. 다 뜯어봤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별이 달라도 같아도 범죄입니다. 그렇죠. 자 이분께 이 옆집 아저씨한테 용국이의 일침. 옆집 아저씨도 좀 그렇지만 이 사연자분도 이상한 거 하나 시킨 것 같습니다. 서로 보면 안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뜯어보는 게 불편한 겁니다. 네. 자 아이유의 셀레브리티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 10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정용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허리는 어떠세요? 허리는 이제 살짝 정상인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일주일에 6일 동안 한의원을 다니니까 이게 젊었을 땐 좀 낫는 속도가 빨랐던 것 같은데 나이 드니까 더 뛰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십시오. 그렇죠. 네. 그래도 한의원 갈 때 뭔가 냄새만 맡아도 힐링되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렇군요. 네. 자, 김소윤님 여자분입니다. 네. 기숙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룸메는 소음이 있어야 안정이 된다며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계속 노래를 틀어놓습니다. 그나마 학기 중에는 각자 일정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네. 방학이나 주말에는 계속 같이 있으니까 귀가 시끄러워요. 최근 제가 한마디 한 이후로는 이어폰을 끼는데 저 때문에 이어폰 끼느라 귀 아프다며 또 찡찡거려요. 너무 짜증나는데 영국 오빠가 쓴소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뭐 바로 1층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영국의 1침 헤드폰. 됐잖아. 헤드폰이 귀 더 아프죠. 헤드폰 귀 안 아프지 않습니까? 네? 귀 안 아프지 않습니까? 오버이어도 이게 귀 딱 꼈을 때 그 아픈 부위가 또 있어요. 예. 그리고 덥잖아요. 여름인데 답답하고. 어차피 뭐 친구가 징징거려도 내가 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게 지나면 됩니다. 내게 아니잖아. 무슨 상관이야. 친구기잖아. 그럼 가는 거지 뭐 그냥. 이 둘이 살아도 이렇게 힘들고 같은 동성인데도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봐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네. 밀리지 마라. 그렇죠. 이게 저도 잘 때 좀 절처럼 저는 아예 조용한 거를 좋아하는데 가끔 친구들이랑 놀러 가면 TV를 꼭 틀어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난 불편하더라고 그게. 자기는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잠이 안 온대요. TV 소리를 들어야 잔다고요? 네, 백색 소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백색이 아니라 TV 아니야? 난 저렇게 자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그 친구랑 여행 안 다닙니다. 불편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약간의 불빛과 약간의 소음이 있는 게 좋긴 한데.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노래 정도는 아니고 예. 약간 뭔가 그냥 바람 소리, 빗소리 뭐 이런 거. 저는 흉가처럼 조용해야 됩니다. 흉가처럼? 흉가는 삐걱삐걱 소리 나지 않나요? 뭐 어찌됐든 간에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나야 돼요. 공기청정기만 돌아갑니다. 흉가는 허용게 막 돌아다니지 않나요? 어차피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해서 시끄러운 걸 전 싫어하거든요. 전 이분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나 빨리 자고 내일 일해야 되는데 자꾸 음악 틀어놓고 아침부터 정신사납게.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선점하셨으니까 앞으로 귀 아프면 헤드폰 써 뭐 나갔든가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조용한 거보다 이종범 작가 코너 틀어놓는 게 잠이 잘 온다라고. 야 이거 웃기다. 종범이 작가. 네 그렇군요. 자 다음 민혁님 남자분입니다. 만 30세입니다. 모은 돈이 8,900원 정도 있는데요. 8,900원이요? 잘못된 거죠? 8,900만 원 아닌가요? 8,900원 30살 모았다고? 이건 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8,900만 원이 아니고? 8,9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30세에 8,900원 모으면 이거 어떻게 모았다는 거야 지금까지? 8,900원이래요. 진짜 8,900원이라고? 예. 만 원이 채 안 됩니다. 모은 거라고요? 네네. 이걸 모았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거스름 돈이 아니고 모은 거. 진짜 8,900원? 네네. 나이 30이 넘으니까 집에서 나가라고 난립니다. 월세든 전세든 대출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솔직히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본가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은데 두 분은 몇 살 때 독립하셨나요? 그리고 부모님이 독립하라고 할 때 안 나갈 방법 없을까요? 원래 10,000원 있었는데 1,100원은 어떻게 썼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고민하시는 건데 집에서 10원 한 장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면 다 돈인 걸 알고. 그렇죠. 이분 느낌이 살짝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집에 있는 그냥 30살인 것 같습니다. 듣보 아들. 그러니까 부모님이 봤을 때 뭐 연예인도 아니고 듣보가 뭐예요? 그냥 당연한 거죠. 네,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나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뭐 네가 진짜 뭐 어디 출가하라 이런 게 아니라 제발 경제 활동 좀 해라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방에서 나가라. 네, 방에서 나가고 일단 집 밖을 나가서 일이라도 좀 해라. 근데 이제 저게 너무 분통 터지는 거죠. 아들 하나 낳아놨더니 주머니에 8,900원 있다고 사연이나 보내고 있고. 그래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개그맨 생활하면서 27살에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이게 편하긴 한데 이거는 언젠가는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돈이 모은 다음에 내가 나가야지
라고 계산을 하겠지만 보통 돈이 없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8,900원 들고 일단 나가세요. 2시간 있다 들어오면 되잖아. 8,900원으로 2시간 좀 힘들지 않습니까? PC방. 괜찮죠. 예, 돈이 남습니다. 거기 가서 또 뭐 먹어야 되잖아요. 사치야. 사치. PC방 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버티기 힘들어요. 네. 근데 솔직히 부모님한테 옆에 붙어 있는 게 제일 편하긴 하는데 요거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금융 전문가 입장에서 모은 돈이 8,900원보다 빚 8,900만 원 있는 게 낫습니다. 이게 경제 활동을 한다는 얘기거든. 잘못된 의견이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의견 얘기했잖아. 이상한 궤변입니다. 네. 예. 대통령 공식 입장 아니고요. 네. 안 나갈 방법은 저는 뭐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억지로 강제로 내보내진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가만히 계시긴 하는데 30살은 진짜 일 많이 해야 되는 나이대인데 너무 누워만 계시는 것 같아서. 네. 황 의원님 걸음걸이 어플로만 3만 원 모았는데 잘못됐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많이 걸으셨네요. 장기준님 조금씩 생활비를 들이세요. 어디다가? 어디서 얻어서? 이서재님 8,900원이면 그래도 OTT 서비스 신청 가능하네요. 사치죠. 그렇죠. 이 돈을 못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라도 있어야 되고 마음이 불안해. 한 달밖에 못 보잖아요. 그렇죠. 예. 자, 아무튼 이건 대출을 해야 된다. 대출이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누가 이제 일 없는 사람한테 대출을 합니까?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주부인데 그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출이 안 나온다니까 진짜로. 네, 사회생활 하셔야죠. 오징어 게임 나가자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민혁님께 용국의 일침. 나가는 게 맞는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8,900원도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0살인데. 네. 자, 광고 듣겠습니다. 콩먹젤 콩먹젤 공부할 때 콩먹젤 공부할 때 먹는 젤리 콩먹젤 콩먹젤 졸릴 때 콩먹젤 지칠 때 콩먹젤 공부할 때 먹는 젤리 콩먹젤. 엄마, 나만 없어 콩먹젤. 집중력 연구소 주식회사. 콕콕콕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콕콕콕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콕콕콕 거짓말 뭉치고 뻐근할 땐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의 안마의자 코지마. 콕콕콕 거짓말 거짓말 안마의자. I do 시원한 파도 소리 들으러 I do 밤하늘 수놓은 별들 보러 자연 속 캠핑 I do 젠 차박할 땐 아이두젠 저 조보아도 아이두 젠 Lay no, lay no, something lay no, lay no, lay no, something lay no. 차를 아는 사람들의 썬팅. Lay no, 레이노 썬팅하면 파손유리 무료 교체. 레이노만의 썬팅 특권. lay no, lay no, something. 나 유지태는 오늘 후원을 멈췄습니다. 이제 그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한 마을이 온전히 자립했을 때 비로소 떠나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더 이상 후원이 필요하지 않는 그날 우리는 다음 마을로 향합니다. 시작해주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자립마을. 보건 전문 을지 의료 특화 을지 실무연계 교육 을지대학교 취업 성공 을지 국시 합격 을지 미래탄탄대학 을지대학교 2021년 4년제 대학 취업률 전국 1위 간호사 국가고시 22년 연속 전원 합격 미래탄탄대학 을지대학교 을지대에서 만나요. 닥터즈 모델 송중기입니다. 안티에이징 트렌드 따라 화장품도 바꾸시게요. 사이언스 퍼스트. 잠깐 좋은 효능 말고 건강한 피부가 오래가도록 3천만의 국민 안티에이징 닥터지 블랙스네일. 올 추석 닥터지를 선물하세요. 언제나 문다소 행복을 여는 아름다운 공간 누구나 문다소 진심을 여는 충문 브랜드 언제나 문다소가 함께할게요. 행복을 열다 문다소. NH 콕뱅 간편하게 콕뱅 콕달래 콕뱅 내 손안에 콕뱅 NH 콕뱅 사사의 쿠키와 모아서 쿠키와 한눈에 쿠키와 NH 콕뱅 콕 갈수록 사사는 더 커져가니까 콕뱅.
명륜진사갈비가 확 바뀌었어요. 삼겹, 닭갈비, 프렌치레까지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진사갈비, 떡볶이, 튀김, 갈비버거까지 우리 동네 뉴버전 명륜진사갈비. 확 바뀐 뉴버전 명륜진사갈비.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딘딘의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배성재 10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고민 사연 있으신 분들은 월요일 게시판이나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네. 10시부터 11시 사이에 보내셔야 됩니다. 자,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원사이즈 양말 세트 드리고요. 자, 전병곤님 먹보 듣보 케미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제 득보러 가는 건가요? 당분간 붙을 것 같은데. 네. 자, 끝곡은 보보의 늦은 후회입니다. 득보 먹보 보보. 네. 정우 씨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